자,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섬 경렬비열도, 그중에서 가장 서쪽의 자리에서 서해 독도라고도 불리는 섬 서경렬 비도가 있습니다. 예. 조용한 무인도인 이곳에 최근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막대한 자본을 정말 그 무기로 세계 경제 중심으로 자리 잡은 중국이 우리 땅 서경렬 비도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섬을 쟁취하기 위한 중국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국가가 영토 분쟁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한다는 좀 디테일한 대처 매뉴얼도 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도 생소한 이 외딴 섬을 중국이 탐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경렬 비도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네, 수상한 소문. 자, 먼저 찾아간 곳은 서경렬 비도가 속해 있는 태안 일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이 저희가 이 소문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예. 대부분이 주민들이 작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부터 그랬어요.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군요. 중국에서 팔아라. 그 중에는요, 실제로 중국인으로부터 매수 문의를 받은 업주도 그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사달라는 거야. 연결시켜달라는 거야. 그게 누구냐 했더니 중국 교포라는 거야. 예? 중국이 서경렬 비도를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섬이 서류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건 네. 이상하지 쉽게 접근할 수 않은데. 없는 이런 위치니까 가격은 또 많이 측정을 안 해보네요. 그냥 단순한 소유 그 정도 이상은 가치로 보기 어렵죠. 다시 말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자산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불모지의 섬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왜 사려는 걸까요? 예. 그렇지, 그건 뭐 내막을 모르지. 손댈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이 섬을 중국인들은 도대체 왜 소유하려는 걸까 궁금합니다. 2014년도에요. 제주도에 중국 요커가 한 200만 명 이상 왔습니다. 많은 수가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서경렬 비도가 중국에서 한 268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매우 그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서쪽 영해의 기점인 서경렬 비도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불과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특히 백기를 통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행의 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요. 두 번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좀 자원 개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자체가 뭐 우리가 고급 어종이라는 농어나 광어가 매우 풍부하거든요. 서경렬 비도 인근의 바다는 서해의 황금어장으로 불릴 정도로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최근까지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10월부터 12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한 2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2,400여 척이 어마어마하죠. 조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와 중국이 주장하는 경제 수역이 달라서 결국 함께 조업을 할 수 있는 공동어업구역을 설정했지만 중국 예. 어선들의 침범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 소문이 명확해질수록 어민들의 걱정은 늘어만 가지요. 걱정되죠. 네. 중국 소위 같더라면 중국 배들이 마야도 잡아낸다고 봐야 돼요. 그 아무래도 피해가 더 심하다고 봐야지. 더 심하다고 봐야 되고. 엄연히 한국인이 소유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태연하게 불법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혹 섬의 주인이 중국인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서경렬 비도가 중국 불법 조업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요. 이 문제가 훗날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그럼요. 그 일이 잘 정치 논쟁이 될 수 있죠. 자본가들은 다 땅을 매각을 했어요. 70~80%를. 그럼 거기 누가 들어와 살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결국 중국으로만 통용이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외국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주 생활권 이루고 있다면은 결국 빼앗긴 거는 마찬가지죠.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경우에 영토권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하는 것에 더 우선을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독도처럼 또 영토 분쟁이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강대국 아닙니까? 비록 현실 가능성은 적지만은 만에 하나 영토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중국보다 우리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거 정신 바짝 한 차려야 20여 되겠네요. 개 국가가 영토 분쟁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좀 디테일한 대처 매뉴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섬 매수 의사를 밝혀왔던 중국인들. 어쩌면 거액을 손에 쥘 수도 있었던 기회를 이 소유주 왜 거절했을까요? 이분이 소유주세요? 네. 국민이 떳떳하게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을 때하고 상대 그 인접국이 이 섬이 그게 지금 국민이 국가 소유가 가지고 있는 아니군요. 거하고
이 섬이 또 그렇습니다. 상처라든지 이런 거 국민 정서상 좋을 건 없다고 봐요. 우리 땅을 중국인의 손에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국유화를 제안했었답니다. 그래요?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지자체에다 냈는데 다 거절을 당했고. 정부에서 거절했다고요? 소유주와 정부 모두 섬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일단 했지만 예.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하여 먼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거래가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년 12월 26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 영해기점 무인도수는 전체 13개소인데 기존의 5개소는 이미 그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 나머지를 제외한 8개 그 구역 도소에 대해서 그 허가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인을 앞세워 구매 시도를 할 경우에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허점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건 단지 서경열 비도뿐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섬들 중에서 좀 이제 개인 소유를 했다든가 가능한 모든 섬들은 다 지금 자기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 동산이든 부동산 한국 내에서 조금 물건 중에서 그러니까 매물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중국인들이 거의 다 관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작진과 함께 오랜만에 서경열 비도를 찾은 소유주. 오랜만에 오니까 좀 반갑네요, 굉장히. 멀리 집 나갔다 온 것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꼭 이루고픈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소유를 이걸 사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민 다수가 좀 참여해가지고 국민들 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겠군요. 이런 것들이 없게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입니다. 예.